그 밤의 비밀, 금기의 당부.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문 옆에 서서 남편이 셔츠에 묻은 피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목격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시어머니는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침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희미한 그림자가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작은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도록 했다. 시집 오기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세상에는 절대 파헤쳐선 안 될 일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이 넓지만 차가운 집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던 날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부드러웠다. 마치 파스텔톤의 그림처럼. 따뜻한 저녁 식사, 복도를 울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실수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던 남편의 다정한 눈빛. 시어머니는 엄격했지만 나는 그녀가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내게 가족의 행복을 지키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하곤 했고 나 역시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집의 공기는 뭔가 이상했다. 방에 들어설 때마다 스치듯 주고받는 시선, 속뜻을 알 수 없는 빈정거림, 시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방으로 불러 훈계할 때의 묘한 긴장감. 어느 비오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냉담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집엔 네가 건드려선 안 될 일이 있다. 남의 일엔 절대 끼어들지 마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집은 겉보기처럼 평화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무언가 비밀에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볼 때의 냉랭한 시선, 비밀스럽게 전화를 하는 모습, 내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회피하는 태도. 설마 일이 그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장대비가 내리고 천둥 소리가 고요함을 깨트리는 가운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남편은 젖은 옷차림으로 늦게 귀가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피곤함과 감춰지지 않는 불안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뜨거운 죽을 들고 나타났고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죽 그릇은 그녀 머리 위로 쏟아졌다. 뜨거운 국물이 어깨로 흐르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놀람으로 이끌어졌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뒷걸음쳐야 할지 몰랐다. 네가 이러는 이유가 뭐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죽을 쏟은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바로 내가 한 번도 믿지 못했던 시누이가 순간의 분노와 원망으로 나를 밀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이후로 이 집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어떤 비밀이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모욕당하게 만들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걸까?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파헤치려 할 때 과연 어떤 진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뜨거운 죽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2부. 이야기의 확장과 갈등의 시작. 찬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바람이 오래된 나무 창살을 지나며 내는 휘파람 소리가 집안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실내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다가올 폭풍 전의 마지막 평화를 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응시했다.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은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 불안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 시어머니,
차가운 눈빛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그 여인은 더 이상 내가 이 집에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인 란 여사는 교활하고 단단한 성격을 가진 여자로 그녀의 속마음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그녀는 끊임없이 까다로운 요구를 해왔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과 대화할 때나 아이를 돌볼 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끼는 눈빛이 아니라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식사를 준비해도 맛있게 먹는다 말하면서도 그녀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인 남은 그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다정했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곤 했다. 나는 그를 탓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은 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죽을 끓이며 주방에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속삭임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는 어떤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냥 놔둘 순 없어.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더 들으려 했지만 그녀는 금세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공포가 나를 휘감았고 마치 어둠이 내 삶을 서서히 삼켜가는 듯했다. 죽이 담긴 그릇을 손에 든 채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따뜻해야 할 음식이 오히려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번 일은 단순한 가사 갈등이 아니었다. 진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졌다. 시어머니는 아주 침착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아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누구라고 이런 짓을 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머리에 죽을 쏘자. 그게 네 버릇없는 행동의 대가야.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믿을 수 없었다. 죽을 머리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단순하다고 생각했니? 난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네 행동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지. 죽을 쏟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건 반항이고 무례함이야. 그냥 넘길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무서웠다. 배신당한 기분과 함께 이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한 외로움이 몰려왔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집은 다시는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자애롭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게임 속에 말려들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나를 믿고 지지해줄까? 아니면 어머니처럼 나를 버릴까? 죽을 쏟은 그 사건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3부 노란 불빛 아래의 비밀. 밤이 서서히 내려앉고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은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방 안에 앉아 복잡한 생각들로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한숨은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나를 일깨웠다.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어젯밤 그녀가 내게 던진 말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꾸중이 아니었다. 그건 더 깊고 어두운 음모의 조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 남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그의 가족에 얽힌 수수께끼 같은 과거. 하지만 나는 그동안 그것을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다. 지인 몇 명을 통해 나는 시어머니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이 지역의 권력자 중 한 사람과 특별한 관대를 맺고 있었다. 남도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그 사실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래서 그녀는 나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듯이 날 밀어냈던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나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 작은 말처럼 느껴졌다. 규칙도 모른 채 누군가의 손에 휘둘리는 존재.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이 필요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에게 물어볼 작정이었다. 남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나와 아이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 어머니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나한텐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그 과거를 파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겪으셨고 그 기억들을 꺼내는 걸 원치 않아. 제발 당신도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 나는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난 그저 알고 싶어. 왜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두려움과 가식 속에 사는 삶은 이제 지쳤어. 잠시 침묵하던 남은 조용히 나랬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어. 난 당신과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그 말은 경고이자 절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어둠 속으로 한 발 내디딘 상태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들과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과 글 속에는 이 가문의 겉모습 아래 감춰진 어둡고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다. 편지 속 시어머니는 눈물과 계산, 배신과 상실에 가득 찬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남편, 즉 남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었다. 그는 수상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진실은 가족 누구도 말한 적 없었다. 이 비밀은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편지를 들었다.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아니면 이 진실이 나와 아이를 돌이킬 수 없는 슬픔 속으로 끌고 갈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비밀은 이제야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4부 빛과 그림자.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낡은 편지들을 꼭 쥐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들이 뒤엉켜 나를 휘감았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연민. 내가 그동안 적대감으로만 느껴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이었다. 편지 속 글자들은 시어머니 란이 젊었던 시절의 어두운 과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꿈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여인이었지만 시댁의 권력 싸움과 냉혹한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야 했다. 남편,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는 내가 상상하던 따뜻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며 시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존재였다. 란 여사는 가정을 지키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지만 주변의 압박과 세력은 그녀로 하여금 생존과 사랑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단호하게 가족을 대했고 나를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입장이 되어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진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리고 나는 이 비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진심으로 정면으로 대화하고 싶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햇살은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저에게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얘야, 나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특히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지만 네가 진심이라는 건 느껴져. 이제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해 주었다. 고통과 상실, 불가피했던 선택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껏 내가 알지 못했던 복잡한 가족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책임,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겹겹이 쌓인 관계였다. 나는 깨달았다. 더 많은 인내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야 이 가족 안에서 진정한 신뢰와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었다. 바깥 세상에는 여전히 이 비밀들을 이용해 우리 삶을 어지럽히려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도사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나는 다가오는 폭풍 앞에 꿋꿋이 설 수 있을까? 남편과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이 우리 가정을 삼켜버릴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내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남부, 빛의 성탄절.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우리 가족의 공기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차갑고 엄격하지 않았다. 남편도 내 감정을 조금씩 더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은 잠시일 뿐, 어둠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오후, 저녁을 준비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이 평온하길 원한다면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그대로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세우고 있는 평화를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리라.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오래된 서류와 자료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가족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접촉했다. 작은 단서들이 모여 점차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수년간 은밀히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고 시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음모였다. 놀랍게도 그 주범은 우리가 신뢰했던 가까운 이들이었다. 친구였고 가족이었다. 그러나 탐욕 앞에 그들은 등을 돌리고 과거의 어두운 비밀을 이용하려 했다. 결정적인 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들과 직접 맞섰다. 두려움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내 안엔 강한 의지와 단단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지켜냈다. 치열한 말싸움과 머리싸움 끝에 마침내 우리 가족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상처받고 의심만 가득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함과 너그러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깊은 것이다. 그것은 이해, 신뢰, 그리고 용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 가족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였다. 나는 내 아들을 품에 꼭 안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악몽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 자리를